주PD가 오늘 찾은 곳은 덕수궁입니다.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지만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다른 궁궐과 달리 왠지 시민공원 같은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건물뿐 아니라 서양식 건물이 여러 채 자리 잡고 있어서 궁궐이 주는 엄숙한 느낌이 덜 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런데 덕수궁이 처음에는 개인집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다른 조선 궁궐들은 처음부터 국왕의 거처이자 통치의 중심 공간으로 지어진 데 반해 덕수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궁궐로 진화했다고나 할까요? 지금부터 덕수궁을 따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덕수궁 일대의 지명은 정동인데요. 정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조선 최초의 궁모와 관련돼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강씨는 이성계를 도와 나라를 창업하는 데 기여하고 아들 방석을 세자로 만들었지만 개국 4년 만에 병을 얻어 죽습니다. 강씨를 끔찍이 아낀 태조는 도성 안에 무덤을 세우지 않는다는 법도까지 어기며 경복궁과 가까운 땅에 무덤을 조성하고 정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후에 태종이 왕이 돼 신덕왕후 무덤을 멀리 도성 밖, 지금의 성북구 정릉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릉이 있던 지역은 정릉동, 줄여서 정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능이 사라진 땅에는 왕실 종친과 고관 대작의 개인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7대 왕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20살에 세상을 떠나고 의경세자의 부인 세자빈 한씨, 훗날의 인수대비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궁궐을 떠납니다. 이때 세조는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해 정릉동에 살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평범한 종친으로 살아가던 한씨 가족에게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조 뒤를 이은 예종이 1년 3개월 만에 급서하고 한씨의 둘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9대 왕 성종입니다. 한씨는 왕의 어머니 대비가 되어 다시 궁궐로 들어가 살게 되고 혼자 남은 큰아들이 사가를 지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월산대군입니다. 월산대군의 정릉동 집은 이후에 대대로 그의 자손들이 물려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월산대군 가문의 정릉동 집은 규모 있는 개인집에 불과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 이런 상황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군에 밀려 영토 최북단 의주까지 피신했던 선조가 1년 5개월 만에 서울에 돌아왔으나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조가 머물 곳으로 정한 곳이 월산대군 후손이 살던 정릉동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덕수궁에 남아있는 서거당이 바로 그 집입니다. 임금이 기거하면서 이 집은 개인집에서 일종의 임시 궁궐인 행궁으로 격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사가였던지라 단청은 없습니다. 서거당은 예전에 임금이 왕림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훗날 영조가 지었고 내부에 붙어있는 현판은 고종이 쓴 것입니다. 고종 때인 1904년 불탔다가 2년 후 그 모습대로 중건됐습니다. 이런 내력으로 볼 때 덕수궁의 모태가 바로 서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서거당에 거처를 정한 후 주변의 집을 몇 채 확보해 정전, 동궁, 종묘로 삼았습니다. 행궁에는 제대로 된 담을 쌓지 못하고 목책으로 대충 주위를 둘렀고 대문도 2년이 지나서야 낼 수 있었습니다. 흉내는 냈지만 궁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옹색한 거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비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인목왕후를 맞아 혼례를 치렀습니다. 인목왕후는 이곳에서 비운의 왕자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선조는 서거당 서편의 집무실 용도 즉 편전으로 쓰기 위해 즉조당이라는 전각을 하나 짓고 1년 후 사망했습니다. 41년 재위 기간 중에 후반부 14년간을 정릉동 행궁에서 지냈으니 선조는 훗날의 고종과 함께 덕수궁과 가장 관련 깊은 왕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세자로 책봉됐던 광해군이 선조 사후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정식 궁궐이 없던 때라 당연히 정릉동 행궁에서 즉위식을 갖고 업무를 받습니다. 광해군은 취임 초기 전쟁 때 불탄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릉동 행궁에는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라의 기운을 드높이는 궁이라는 뜻의 경운궁은 그러나 이름이 지어진 후 고륙상쟁의 상징이자 원한과 보복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해군은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에 붙인 그녀의 오빠들을 영모 혐의로 제거한 데 이어 인목대비의 존호를 삭탈하고 경운궁에 유폐했습니다. 이때 경운궁은 이름이 생긴 지 불과 몇 년 만에 서쪽에 있는 궁궐, 즉 서궁으로 격화됐습니다. 광해군 치세 15년 만에 일어난 인조 반정. 광해군은 반정군에 끌려와 경운궁 서거당 앞마당에서 인목대비 발 아래 무릎을 꿇었고 인조는 광해군이 즉위했던 바로 그곳 경운궁 즉조당에서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숨막혔던 하룻밤의 거사는 그렇게 이 옹색한 궁궐에서 마무리됐고 조선의 역사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인조가 경운궁 번역에 편입됐던 집과 땅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면서 경운궁에는 서거당과 즉조당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 경운궁은 왕이 없는 버려진 집으로 남게 됩니다. 경운궁이 역사의 무대로 다시 등장한 것은 270년이 지나 26대 왕 고종 때입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 경복궁을 나와 아관 파천,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1년 후 그가 돌아간 곳은 경복궁도 창덕궁도 아닌 바로 경운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운궁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전인 중화전부터 거대한 서양식 건물 석조전까지 경운궁의 설계자는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에게 경운궁은 새롭게 출발한 대한제국의 황궁이었습니다. 경운궁은 고종이 강제 폐위된 직후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위를 넘겨받은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경운궁에 남겨진 아버지에게 장수하라는 뜻에서 덕수라는 명칭을 올렸는데 이것이 그대로 궁 이름이 됐습니다. 이때가 1907년이니 덕수궁의 나이는 경운궁에 비해 훨씬 어린 셈입니다. 물러난 고종은 1919년 사망할 때까지 덕수궁에서 살았습니다. 고종 사후 덕수궁은 일제에 의해 빠르게 훼손돼 갔고 공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복원된 건물은 2023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대한제국의 영빈관 돈덕전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각국의 공사관과 근대식학교, 교회, 호텔 등 서양 문명이 한가운데 조성된 우리 궁궐 덕수궁은 여느 궁궐과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도전과 실현, 망국과 절망의 자취가 남아있는 우리 근대사의 굴곡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서 있는 덕수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수궁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주피디가 찾은 곳은 서울광장 근처에 있는 중우안 팔각 3층 건물 황궁우입니다. 덕수궁을 소개한다면서 왜 궁궐 바깥에 있는 시설을 찾았냐고요? 이곳을 빼놓고는 덕수궁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황궁우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환구단의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환구단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호텔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습니다.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는 황제뿐이었습니다. 즉 제후국의 지위에 있던 조선이 대한제국, 황제국이 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중요한 시설이 환구단이었고, 환구단 옆에 황궁우를 지어 하늘신과 해신, 달신 등 17위의 신위를 모셔뒀습니다. 그러니까 환구단이 메인 건물이고 황궁우가 부속 건물인 건데, 일제는 대한제국의 상징이던 환구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을 지었습니다. 철도 호텔이 지금의 웨스틴 조선 호텔로 이어진 것입니다. 옛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머문 아관 파천을 끝내고 이 길을 따라 당시의 경운궁, 훗날의 덕수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덕수궁은 1907년 순종 즉위와 함께 새로 생긴 이름이고 그 전까지 이름은 경운궁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고종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아니라 변변한 전각도 없던 경운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환궁을 전후해 경운궁에는 비로소 전각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운궁 주변 정동 일대에는 이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서양 국가들의 공사관들이 들어서 있어서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궁궐을 조성할 때 외국 공관들을 피해 땅을 확보하다 보니 다른 궁궐과 달리 영역이 들쭉날쭉하게 됐습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고종은 완전한 자주독립국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환궁 약 8개월 후 환구단을 건설하고 1897년 10월 12일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국호는 대한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짧은 시간 등장했다 사라진 대한제국. 그 대한제국의 황궁이 바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었습니다.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입니다. 동문인 대한문은 원래는 정문이 아니었으나 동편에 환구단이 세워지고 대한문 앞 도로가 도성의 중심지가 되면서 정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문은 지금보다 30m 이상 도로 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궁궐 권역이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대한문은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남아있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대한문을 들어서자마자 돌다리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궁궐이라면 어김없이 있는 금천교입니다. 임금의 영역과 외부 영역을 가르는 상징적인 다리죠. 금천교를 건너 조금만 걸어가면 중화문이 나옵니다. 궁궐의 중심인 정전, 중화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중화문과 중화전이 세워진 때는 1902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대한제국 황궁에 제대로 된 정전이 5년 동안이나 없었다는 것은 황제국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음에도 황실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품계석이 쭉 늘어선 마당을 가로질러 중화전 월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 중간에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는 답도가 있는데요. 이 답도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 2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궁궐에 봉황이 새겨져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중화전 내부에는 임금이 앉는 어좌와 1월 오봉도, 그리고 천장에는 목각으로 조각된 황용 2마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 정전에는 봉황이, 경복궁 근정전에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궁궐의 정전과 마찬가지로 중화전 역시 신하들의 하례나 외국 사신 접견 같은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화전이 세워진 지 2년 만에 궁궐에 큰 불이 나 경운궁 내 목조 건물 다수가 불타고 말았는데 이때 중화전도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지었는데 원래의 웅장했던 2층 대신 단층으로 중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중화전이 단층으로 규모가 작아지게 된 사연입니다. 좌우로 연결된 행각이 사라지고 덩그러니 문만 서 있습니다. 궁궐에서 이렇게 고립된 문을 본다면 원래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광명문을 통과하고 마당을 지나 행각 사이로 난 다른 문으로 들어서면 황제의 침전인 함령전이 나타납니다. 고종의 생활 공간이었지만 사신을 접대했다는 기록도 있으니 편전 기능도 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덕수궁에서 1904년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화재가 시작된 곳이 이곳 함령전 온돌이었습니다. 물론 함령전도 다 탔다가 그 해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함령전은 고종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물러난 후 이곳 함령전에서 지내다 1919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9년 하면은 떠오르는 날이 있죠. 바로 3.1절입니다. 고종이 숨졌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독살설이 나돌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뇌일혈이었지만 건강하던 고종이 식혜를 마시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그동안 쌓여온 일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3.1 만세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그해 4월 11일에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목이 있죠. 망국의 임금이었을 망정 그의 죽음이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으니 당시 이 땅의 민초들에게 군주는 여전히 중요한 구심점이었던 셈입니다. 함령전 옆에는 덕홍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고종은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때 그 전해에 시해된 명성황후 장례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때 빈소로 마련한 건물이 경소전이라는 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름이 덕홍전으로 바뀌었고 고종이 황제에서 물러난 후 외빈을 만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중화전 뒤편으로는 덕수궁의 뿌리가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품 있는 이 2층 목조 건물은 임금이 머문 집이라는 뜻을 가진 서거당인데요. 임진왜란 때 피난 갔던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와 거처를 정하고 죽을 때까지 지냈던 곳입니다. 원래 월산대군 후손 개인집이었는데 전쟁으로 전에 있던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타자 선조가 임시 궁궐인 행궁으로 삼았습니다. 서거당 옆으로 있는 건물은 왕의 자리에 나아가다, 즉 임금이 즉위한 집이라는 뜻의 즉조당입니다. 선조가 말년에 지었는데 이곳에서 광해군이 즉위했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역시 즉조당에서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서거당과 즉조당은 선조, 광해군 시대를 합계한 덕수궁의 원조입니다. 즉조당과 복도로 연결된 건물은 고종이 지어 편전으로 사용한 준명당입니다. 준명당 월대 위에는 기둥을 설치한 구멍이 남아 있는데요. 고종이 환갑이 됐을 때 후궁에게서 낳은 딸 덕혜옹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 늦둥이 딸을 위해 준명당에 유치원을 개설해 줬는데 어린 덕혜옹주가 월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철제 난간을 설치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창덕궁과 창경궁이 광해군 때 복구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던 이곳에도 경운궁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경운궁 권역을 사실상 해체하면서 이곳에는 서거당과 즉조당만 남게 되고 그로부터 270년이 지나 고종이 대한제국 황궁으로 삼을 때까지 아무런 기능 없는 빈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는 경운궁을 임진왜란의 기억을 간직한 옛 궁궐이자 국난 극복의 장소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숙종이 재위 기간 4차례 경운궁을 찾았고 영조는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온 180주년 때, 고종은 선조 환궁 300주년 때 경운궁에서 기념 행사를 열어 임진왜란을 극복한 선조들의 정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고자 한 시도가 고종의 대한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과 달리 대한제국은 불과 13년을 존속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면서 경운궁이라는 이름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덕수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희망과 좌절,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덕수궁 내 서양식 건물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대한제국의 그 날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덕수궁에는 서양식 건물이 여러 채 있습니다. 전통 전각들로 구성된 다른 궁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덕수궁, 당시의 경운궁을 황제의 궁궐로 삼으면서 서양식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주피디가 먼저 향한 곳은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 뒤편의 아담한 서양식 정자 정관헌입니다. 조용히 관조하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정관원은 바깥쪽에는 나무 기둥을, 안쪽으로는 돌 기둥을 세워 개방된 베란다 구조를 갖췄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양관이라고 불린 서양식 건물을 다수 지은 러시아 출신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고종과 순종의 초상화가 모셔지다가 고종이 외빈과 담소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일종의 개인 카페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덕수궁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인 석조전입니다. 다른 전통 건물들을 압도할 정도로 큰 규모의 직선으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진 형태는 유럽 어느 왕조의 궁전을 보는 듯 이질감을 자아냅니다. 석조전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건립계획이 구상돼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 말에 준공됐습니다. 건립 기간이 대한제국 13년 존속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국인들의 제안과 설계로 시작했는데 한국, 일본, 러시아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양 궁전 형식을 따 한 건물 안에 집무실과 침실, 행사장 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궁궐이 행사용 건물인 정전, 집무실인 편전, 사적 공간인 침전 등을 별도로 두는 것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고종은 근대 황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석조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되기 직전에 나라를 잃으면서 석조전은 한 번도 황제의 공간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1907년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그 뒤를 이어받으면서 경운궁이라는 이름도 덕수궁으로 바뀌었습니다. 폐위된 고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귀빈을 접견하거나 만찬을 베푸는 등의 용도로 활용했으나 1919년 고종 사후 덕수궁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석조전의 용도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공원이 된 덕수궁에서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탈바꿈해 일본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해방 후 이곳에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례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활용되다가 지금은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38년에는 석조전 서편에 또 하나의 육중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석조전 서관입니다.
이 건물 역시 미술관이었는데 조선 미술품을 전시했습니다. 해방 후 여러 용도로 활용되다가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석조전과 서관 앞마당에는 분수도 건설됐는데요. 이렇게 분수까지 생겨나니 궁궐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지고 덕수궁은 공원이자 미술관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육중한 2개의 콘크리트 건물, 그 앞에 물개 분수.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보는 석조전 일대의 이국적인 풍경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석조전 뒤편으로 얕은 언덕을 올라가면 붉은 벽돌 외벽에 하늘색 창문을 한 이국적인 건물이 서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자 연회장이던 돈덕전입니다. 지금 보아도 웅장하고 화려한 이 건물은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에 맞춰 각국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기 위해 지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가 번지고 흉년이 들면서 축하 행사는 해를 넘겨가며 연기되다가 러일 전쟁 발발과 함께 취소됐습니다. 이후 돈덕전은 고종의 생신 축하연이나 외빈을 접견하는 장소로 사용되다가 을사늑약 이후에는 통감부와 친일 내각 대신들의 회의장이나 회식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순종의 황제 즉위식이 돈덕전에서 열렸습니다. 돈덕전은 일제가 덕수궁을 대대적으로 공원화할 때 어린이 놀이장으로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흘러 2023년에 복원됐으니 근 100년 만에 그날의 모습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을 조성할 때 정동 일대에는 이미 서양 각국의 공사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운궁 바깥에도 궁궐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미국 공사관과 담을 맞대고 들어선 건물이 중명전입니다. 지금도 중명전을 가기 위해서는 덕수궁을 나와서 별도 입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명전의 처음 이름은 수옥헌, 경운궁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황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본 궁궐을 떠나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1904년 경운궁 대화재입니다. 큰 불로 주요 전각들이 모두 불에 타자 고종은 수옥헌으로 피신해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고종과 대한제국은 급속하게 국권 상실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수옥헌으로 이주한 이듬해인 1905년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입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가 고종이 머물던 수옥헌이었습니다. 고종의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수옥헌 이름도 편전 성격의 중명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중명전에는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장면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수차례 고종을 압박했으나 끝내 동의를 얻지 못하자 중명전 안팎에 대거 일본군을 배치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후 내각 대신들의 찬성을 받아냈습니다. 이때 조약 체결에 찬성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몰아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을사늑약 2년 후인 1907년 고종은 조약의 불법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비밀리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특사들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 사건이 빌미가 돼 고종은 그해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곳 역시 중명전이었으니 중명전은 조선 왕조의 끄트머리 대한제국 시기에 일어난 통한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중명전은 일제강점기 외국인 사교 클럽으로 사용되다 해방 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후 최종적으로 우리 문화재 당국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중명전은 덕수궁 바깥에 있는 데다 좁은 골목을 지나야 입구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덕수궁을 답사할 때 꼭 들러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덕수궁은 옛 경운궁 권역의 3분의 1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의 건물들이 하나씩 복원되면서 사라진 대한제국의 기억도 되살리고 있습니다. 온통 비통하고 치욕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기억하려는 것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